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하고 내란 속에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지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속도, 이례적인 결론, 그리고 이례적인 개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직 판사들과 법학자들까지 나서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를 정조준하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조희대의 3차 내란이라 규정했습니다. 계엄령에는 침묵하더니 이재명 재판에는 군사작전하듯 속전속결로 나섰다는 건데요.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게는 기록도 읽지 않은 거수기냐며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는데요. 비상의원총회에서는 포탄이 옆에서 터지고 있다. 사법내란이 벌어졌다는 격앙된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내란 수고에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있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희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그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어떤 빌드업을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되는. 이는 단순히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닙니다. 탄핵 타이밍의 중요성 때문인데요. 한번 던졌다가 기각되면 되레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고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가능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도 20일이 보장돼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고등법원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을 만들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고등법원이 기일 연기 신청도 무시하고 증인 신청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 요청도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속도전을 감행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탄핵을 위한 결정적 타이밍인데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칼을 뽑기 전에 날부터 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재판 지연을 위한 모든 전공법적 대응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기일 연기, 증인 신청, 기피 신청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부의 반응을 철저히 기록해야 하는데요. 둘째, 대법원이 또다시 소송 기록 접수부터 심리, 기일 통지를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면 즉시 탄핵안을 발의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회 일정인데요. 탄핵안 발의 후 통과까지는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로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모든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분노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탄핵을 보류했지만 대법원을 규탄하고 고발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 요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분노한 국민 여론이 정치권을 움직이고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원샷, 원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탄핵은 한 번 던져서 끝장을 내야 하는데요. 준비 없이 철저한 타이밍 계산 없이 무턱대고 던졌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대법관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겁니다. 과거 감사원장 탄핵,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사례에서 이미 우리가 겪은 일들인데요. 지금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해야 할 때인 거죠.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취임 이후 전체 공직선거법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오히려 92일로 더 늘어났는데요. 이재명 사건만 유독 서둘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의 증거입니다. 사법부가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한 방에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원샷, 원킬로 끝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의만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됐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민주당이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계산을 끝낸 것 같은데요. 대법관 수를 늘리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같은 초강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걸 넘어서서 실질적인 재판 일정까지 감안해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이미 다 세워놨다는 뜻인데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마다 취할 액션을 모두 준비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준비된 야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 뒷받침입니다. 국힘당은 이미 국민 뜻을 거스른 지 오래인데요. 윤석열이 헌정을 파괴한 이후에도 여전히 눈치만 보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역풍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의 파면을 지지했고 국힘당의 방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분명한데요. 지금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역풍은커녕 바람은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호하게 준비된 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지금 다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주당을 믿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싸움입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호남을 가고 예. 봉화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미 보이잖아요, 알려진 이 전략이. 것처럼 예, 예, 전략을 예. 떠나서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죠. 한덕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 예. 네. 한덕수 네. 후보가 호남인 걸 숨겼던 분이잖아요. 아, 자기 공무원 이력에 호남을 다 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 성공하면서 자기의 호적에 나는 호남 출신이야라는 걸 썼던 사람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이 양반이 어디 뭐 언론에 뭐 고향이 호남으로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그거 빼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봉화 가신다고 했죠. 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봉화는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 청와대에 같이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한덕수 당시 총리를 신임을 했고 믿음을 줬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총리였어요. 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 근데 당시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조문 한 번 안 왔던 사람이에요. 네. 이 양반이. 근데 이제 봉화를 간다고요? 이번에는 대선 판세를 분석한 MBC 여론조사 이야기인데요.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움직임입니다. 김문수는 국힘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본선 후보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는 출마 선언 직후 13.6%를 기록하며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지지율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화 추진 기구까지 등장하면서 양측 연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힘당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 즉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의 지지율까지 포함한 전체 지지율은 오히려 줄어든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는 국힘당 내부에서 계엄령과 탄핵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극명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결국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낸다고 해도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의 전체 구도는 정권교체 여론이 50% 초반, 정권 연장 여론이 30%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고착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진영의 핵심 지지층은 이미 결집한 상태이지만 그 외의 외연 확장은 쉽지 않은 모습인 거죠. 결국 양쪽 모두 보이지 않는 한계, 즉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지난 1일 발생했는데요. 바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입니다. 이 판결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들, 특히 ARS 방식의 결과를 보면 전체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다만 중도층과 충청 지역에서는 소폭의 하락세가 감지됐습니다.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과 지역인 만큼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거죠. 사실상 조이대가 노린 것도 이런 건데요. 이래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부의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구도의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유동성이 큰 선거라는 분석인데요.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내분의 시작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런 난관을 돌파하고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